안녕하세요. 신탁 멘토가 되고 싶은 신탁 새내기 김민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절세 전략을 들려주실 이영훈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증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영훈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제 자산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절세잖아요. 지금 전 국민적 관심사가 세금, 절세이고요. 또 사실 우리나라 상속세하고 증여세율도 놓고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자산가분들이 이 절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세요. 발 빠르신 분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자산 승계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절세를 하면서 아랫대에 이제 자산을 물려주는 이런 것들 실제로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절세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받아왔거든요. 한번 이영훈 세무사님과 솔루션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속과 증여. 어떤 방법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우선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속과 증여인데 이 두 가지의 세법상 이 세율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완벽히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신 상태에 남은 전 재산을 가지고 이제 세금 계산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증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이제 총 정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할 때 공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증여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따라서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는 차이가 있겠죠. 금액대별마다 또 세율이 달라지더라고요. 과세 표준이 1억 원까지는 이제 10%, 1억 원 초과해서 5억 원까지는 이제 20%, 5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까지는 이제 30%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10억에서 30억까지는 이제 40%또 있습니다.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50%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30억을 초과하면 절반이 이제 세금인 건가요? 네, 세율 자체가 이제 쭉 20년 동안 변동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30억 원이라고 하는 재산 자체가 많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뭐 강남에 아파트 한두 채만 있어도 30억이 훌쩍 넘고 꼬마 빌딩 한 채만 있어도 30억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절세 전략, 또 자산 승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볼까요? 올해 나이 70세인 저의 부동산 포함 총 자산은 60억 원 정도입니다. 10억은 아내와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놓고 50억은 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이제 두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각각 5억 원 정도씩 일단 증여를 해주시고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5억 원씩 증여를 해주면 토탈 이제 20억 원이 증여가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쭉 내리시더라도 지금 앞단에 한 번에 내리던 세금보다는 훨씬 적게 추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10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10년 안쪽에 동일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합산이 되거든요. 잘게 나눠서 증여를 한 이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증여를 하실 때는 10년이라는 기간을 가능하면 좀 지키시면서 절세를 하는 것도 거의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깜빡하고 9년 있다가 하시면 안 되겠네요. 큰일 나죠. 네, 10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궁금증이 있어요. 이 자산 안에 꼬마 빌딩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포함되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증여가 될까요? 한 분이 소유하고 계시다면 지분 예를 들면 4분의 1씩 이렇게 나눠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스킴으로 절세를 하면서 자산 승계 전략이 가능하게 되겠죠. 특히 중요한 건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연 속에 이분은 70세니까 지금 10억, 80세에 10억, 90세가 되어야 절세를 통한 증여가 가능한 건데요. 만약에 그 전에 사망을 하신다면 나머지 30억은 50%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런 셈이 되겠죠. 치매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판단 능력을 상실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자산 승계 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저의 재산을 호시탐탐 증여받기를 원합니다. 어이구. 절세를 위해서 일부 증여를 하고 싶다가도 자녀가 섣부른 사업 도전으로 재산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던가 낭비벽이 있다던가 의도치 않게 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요소들은 증여를 좀 가로막는 큰 이제 이유가 되고 있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혹시 재산을 이미 증여해버렸다가 네. 부모님에게 더 이상 효도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신조어도 있죠. 효도사기와 같은 그런 단어도. 맞습니다. 어쨌든 증여는 절세를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가 있죠? 패밀리 헬리티지 서비스 중에서도 증여 신탁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데 증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신탁 계약을 붙임으로써 어떤 자산승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신탁 계약을 유지해라. 또 반대로 그 신탁 계약서 안에 신탁 재산에 대한 운용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부모님이 증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게끔 조건을 걸어 놓은 거거든요. 아들이 이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매각할 수 있다든가 담보부 차입을 받을 수 있다든가 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신탁 계약 폐지할 수 없다. 이런 조항도 다 들어가 있어서 고민거리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증여는 하는 건데 조건을 걸어두고 그렇죠. 부모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만 증여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줬다가 뺏을 수도 있는 건가요?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치사한 방법이네요. 치사하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하니까 자녀의 올바른 생활을 유도하면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녀의 낭비병, 재산관리 능력 부족, 그리고 효도사기까지 다양한 걱정거리가 잡힐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절세를 위해 딸에게 증여하고 싶지만 딸과 사위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제가 증여한 재산이 사위에게 나눠지는 걸 막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 사실 만약에 증여를 하고 나면 그 재산 소유권 자체가 자녀의 몫이 되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이것을 미리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이 다 해결이 되네요. 사실 또 상담을 해보면 자녀들이 이제 갓 결혼을 하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이가 안 좋다거나 해서 증여를 하고 싶은데 했다가 뺏기면 어떡하냐라는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6억원까지는 이제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만약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증여가 너무 됐으니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혼해도 막을 수가 없는데 만약 신탁을 통해서 증여를 하시게 되면 통제권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걸 다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증여를 하거나 할 수가 없겠죠. 혹시라도 또 자녀가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내 자녀가 그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도 대비해서 예방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신탁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네. 요거는 말씀드렸던 증여 신탁은 아니고 따님 명의로 상속 신탁, 그러니까 유언대용 신탁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서 안에는 만일에 이제 따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수익권의 분배를 1차 사후 수익자를 이제 손자녀 명의로 해두게 되면 절반 이상 그 사위 몫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이제 손자녀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겠죠. 지금 이거 보시다가 뭔가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대중화되지가 않아서 그렇지 현실에 적용을 시켜보면 무궁무진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걸어서 가장 창조적인 자산승계 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현명한 자산가들의 절세 전략, 오늘은 이제 증여 신탁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고민을 신탁이 해결해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절세 차원에서 절세 사원이지만 이런 고민거리들을 해결해 놓고 나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게 되잖아요. 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신탁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마음 편한 신탁인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신탁 이야기. 저희는 다음 편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